자, 자바스크립트를 열면 일단 예시 이미지는 제 GitHub에 있는 걸로 일단은 주소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열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변수 설정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일단은 변수로 쭉 설정을 해 놨어요. 자, 위에서부터 변수 설정부터 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앞서 화면에서 브라우저 면 좀 보겠습니다. 완료본 자, 상단에 API 키 얘를 눌러서 모달이 뜨고 있고, 이 모달이 뜬 거에서요. 에서 여기 세이브를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 저장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얘요. 이 모달 안에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니까 이 모달 자체가 변수로 설정을 돼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세이브를 클릭했을 때 얘를 요거를 우리가 생성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이 모달 창은 닫아야 되니까 요 세이브 요 버튼도 변수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API 키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 API 키라는 부분에 얘도 이 인풋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인풋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이미 입력되어 있는 API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앞서 브라우저에 저장된다고 했으니까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것까지 변수 설정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을 보면서 할 거니까 얘를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모달창을 변수로 담아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 버튼이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열리는 거는 이미 부스랩에 스크립트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얘는 변수로 잡을 이유가 없고요. 여기 id 키 모달 변수로 잡을게요. 자, 얘를 이렇게 변수로 잡았는데, 자, 이 변수로 잡은 거 가지고 우리가 저 모달을 닫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닫을 수 있어야 되냐면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세이브 버튼도 변수로 담아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이 선택하기 편하게 돼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의 이름이 없었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얘가 btn의 프라이머리 id 얘 안에 btn의 프라이머리였으니까 이 키 모달 여기 안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id 여기 안에 클래스명 btn 프라이머리.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버튼을 변수에 할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세이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키 모달 얘를 닫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닫으려면 얘를 단순히 그냥 하이드해서 닫는 게 아니라 부스트랩의 모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닫아야 됩니다. 자, 부스트랩의 모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를 닫으려면 부스트랩에서 이 모달을 활성화했을 때 여기 이 단순히 이 객체가 그냥 id 저 키 모달을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는 얘를 열거나 닫을 수가 없어요. 누굴 눌렀을 때요?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이걸 설정할 때 자, 부스트랩에서 여기 검색에서 부스트랩하고 모달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검색 결과에 보면 이제 all plugins can now accept CSS selector 에서 first argument로 여기 인수로 이렇게 해서 CSS 선택자를 바로 써서 걔를 이렇게 모달에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달을 여기 new 해서 객체 형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이러면 모달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모달이라는 인스턴스는 우리가 버튼을 아까 세이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여기 인스턴스에 미리 정의되어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복사를 해봤고요. 저는 아까 얘가 키 모달이었죠. 키 모달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키 모달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자, 콘솔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객체 정보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 모달을 띄우고 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hide show가 있어요. 그래서 이 hide show라는 함수죠.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로 생성한 거를 보이고 또는 안 보이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눌러보니까 프로토타입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으면 다음 볼게요. 자, 확인한 거는 일단은 주석 처리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 그게 거기에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 입력창 말입니다. 여기 API 입력창 아까 ID API 키라고 돼 있네요. 걔도 일단 변수로 설정합시다. API 키의 input이라고 하고 해당 요소를 일단은 선택을 할게요. ID였죠. 그리고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중에 API 키라는 항목의 값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키에다가 할당하라고 할게요. 자, 로컬 스토리지에서 값을 가져오는 건 get ite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string 우리는 저장할 때 API 키라는 걸로 저장을 할 거니까 그 이름으로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다면 변수명 키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API 키 입력하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키 입력은 앞서 화면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클릭하고 API 키를 입력하고 여기 API 키를 입력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이 일어나면 할 일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면 변수명 API 키의 value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걸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API 키 input이라고 해서 아까 input을 우리가 변수에 잡았었으니까 걔 value를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컬 스토리지 값을 저장하는 건 set 아이템이죠. set 아이템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이 들어오는 거고 그 이름에다가 두 번째 인수로 입력한 것이 저장이 되는 게 로컬 스토리지였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건 변수명 좀 전에 API 키 밸류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 이게 다 끝나면 앞서 이제 키 모달은 키모달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키모달을 인스턴스에 담아놨고 그 인스턴스에 미리 정의되어 있던 함수 중에 hide를 이용하면 이 창을 모달 창을 닫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PI 입력을 했으면 이제 API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여기에 문구당 여기는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얘를 화면에 출력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함수를 저는 display info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자, display info도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display info 함수가 할 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play info 함수 바로 써볼게요. 자, 열자마자도 이 display info 함수가 실행되게 할 거고 이게 열자마자 실행되게 하는 이유는 열자마자 이 지금 프로그램에 이 브라우저에 API 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없다면 입력하라고 하고 있다면 안내 문구가 화면에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display info라는 함수가 할 일 보겠습니다. 자, 키가 있을 때 없을 때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if 만약에 키가 없다면 있다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키가 없다면 할 일 작성해 볼게요. 키가 없다면 저는 키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앞서 우리는 클래스명 뭐로 해놨었냐면 키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여기 API info가 있었고요. 그리고 버튼도 안 보여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키 버튼은 요거니까 얘 자체가 안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ID가 있었나요? ID는 따로 없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얘한테다 우리가 CSS 짤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API info 잠시만요. 앞서 API info를 변수에 잡은 적은 없었죠. 자, 그러면 API info 이 부분을 둘 다 똑같이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API info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면 조금 더 쉽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I info 이 부분이
보여라. 해당 요소를 선택할게요. 다큐먼트 컬 셀렉터 클래스명 얘가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화면에 보여라 라고 해주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키가 이미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볼게요. 그러면 API 키가 있으면 이제 안내가 안 나올 거고요. 없으면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저는 이미 완성본에 있던 API 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API 키 좀 지우고 올게요. 자, 그러면 API 키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여기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됐고 이제 예시 이미지 출력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아까 완성본을 봤을 때 화면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그냥 뭐 목록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할 이미지는 변수명 여기 이미지스에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에 있는 거 가지고 할 일 해서 쓰면 되겠죠. 이것도 함수로 작성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걔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냐면 앞서 이미지 출력하는 자리가 네, ID 여기 갤러리 자리예요. ID 갤러리 자리 그럼 얘를 일단 변수로 설정을 할까요? ID 갤러리 변수 잡아주고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images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실행될 수 있게끔 써줬고요. 이 함수는 여기 있는 거 여기 변수명 images에 있는 거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할 태그를 작성해 주고 그 태그를 어디에다가요? 여기 이미지 갤러리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지 갤러리에다가 결론부터 먼저 쓰면 여기에다가 inner html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마크업이라는 거에 있는 걸 출력할 거예요. 자, 이미지의 마크업에 있는 거 출력할 때 한다고 하니까 변수명 이미지 마크업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 마크업 해서 변수명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아까 한다라고 했냐면 이미지스라는 저 변수명에 있는 거 가지고 하겠대요. 이미지스에 있는 거 가지고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태그를 만들고 그 반복문에 있는 걸 여기 이미지 갤러리에다가 출력을 해주려면 일단 맵을 이용해서 저는 배열을 생성을 할 거고 그 배열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여기에 넣으려면 걔가 문자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맵을 한 다음에 걔를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join을 이용해서 문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써볼게요. 자, 맵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저는 이미지 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할 거고요. 중괄호 안에 retur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사실 return 하나만 있으면 중괄호도 생각하고 뒤에 코드도 생략해도 되지만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냥 전 return을 지금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 안에다가 태그를 생성하고 그 태그 안에는 변수명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자, 변수명 이미지에는 여기 이거 하나하나의 값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이미지로 받자고 한 거니까요. 그러면 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그에다가 생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태그의 문자열과 변수명을 같이 출력하려면 백틱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백틱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는 부스랩의 반응형이 작동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div 클래스명 car valve 해서 작은 화면, 제일 작은 화면에서는 12컬럼을 쓰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에서는 6컬럼을 쓰게 할 거고요. 미들 디바이스에서는 3컬럼씩 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에서는 3개씩 이렇게 3, 4, 12에서 4개씩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마진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일단 샘플 이미지면 4개만 보여줄 거니까 마진 같은 거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얘도 우리가 다 생성한 다음에는 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기 그거 안에 이미지를 생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이미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소스에다가 여기에 경로가 요거 하나가 아까 변수명 이미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변수명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백틱 안에 변수명은 $사인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명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완성해 줬고요. 얘도
부모가 만들어 준 거 안에서 이미지의 너비가 100% 나오게 하려면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미지에 fluid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CSS에서 너비를 100%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Alt 넣어 주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은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 걸로 해서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턴해서 만들어 주면 그러면 여기 이 이미지 맵에는 배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열 통째로는 여기에 절대로 못 넣어요. 그 배열을 뭐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로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해서 배열을 문자열로 바꿨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미지 갤러리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화면에 나오고 있겠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한 대로 클래스명이 있고 화면에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까지 출력을 해줬고 이제 핵심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API 키 발급받는 거 그리고 그 발급받는 걸 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했을 때 그 API 키 가지고 오픈 AI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는 건 또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